네, 안녕하세요. 성문중학교에 근무하는 신세순입니다. 오늘은 수학 체험 프로그램 중에서 IQ 퍼즐 램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Q 퍼즐 램프가 수학 체험전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 왔고 활동들을 해왔는데 그 수학적 내용들이 잘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 IQ 퍼즐 램프에 대한 수학적 원리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순서는 IQ 퍼즐 램프의 유래와 그 다음 체험전에 왜 자주 등장하는지 그 이유, 그 다음에 체험전에서 잘못 소개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쌍대 다면체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시는데 이 쌍대 다면체에 대한 설명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좀 설명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수학 체험전이나 학교에서 하는 수학 체험 활동에 이렇게 설명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Q 퍼즐 램프의 유래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IQ 퍼즐 램프는 재미난 것이 그 IQ 퍼즐 램프의 홈페이지가 있어서 IQ 퍼즐 램프 홈페이지에 가면 그 내용들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IQ 퍼즐 램프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고 계속 사용해 왔는데 최근에 보니까 다시 홈페이지 사이트가 많이 그 모양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화면이 IQ 퍼즐 램프 홈페이지에 있는 것들을 구글에서 한글화 시킨 구글에서 한글 자동 번역으로 띄워진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조금 아주 단순했었는데 요즘 IQ 퍼즐 램프 홈페이지가 굉장히 화려해졌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개념, 역사, 디자이너,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수상 이런 내역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것만 잘 보셔도 IQ 퍼즐 램프에 대한 원리들이 선생님들이 직접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Q 퍼즐 램프의 개념은 제가 몇 년 전에도 자세하게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덴마크의 디자이너가 홀거 스트롬이라는 디자이너가 이것을 IQ 퍼즐 램프를 도안했다고 합니다. IQ 퍼즐 램프라고도 하고 IQ 램프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하게 보이는 IQ 퍼즐 램프, 여기 이제 조명으로 나오는 이 IQ 퍼즐 램프 외에도 시스템이란 얘기는 이것들을 변형시켜서 다양한 종류의 확장된 여러 가지 다면체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름에 시스템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동일한 요소의 램프가 크기와 모양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구부러지는 것을 견딜 수 있도록, 즉 플라스틱을 이용해 가지고 이것들을 조립을 해서 다양한 모양들을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원리 삼아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재미난 얘기가 나오죠. IQ 라이트는 지능지수 IQ랑 상관없이 그냥 맞물린 사각형을 나타낸다라고 그렇게 농담을 삼아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 파트에 가도 홀거스트롬이 1972년도에 요 램프를 고안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 9, 12, 15, 16 이렇게 숫자가 나온 것이 요 유닛의 개수를 가지고 9개로, 12개로, 15개로 조립을 해서 다면체들의 모양들을 만드는 것이 나옵니다. 맨 오른쪽에 가면 120개의 유닛을 이용해서 좀 더 커다란 다면체를 만드는 것이 나오고요. 조금 더 많이 꽂으면 뭐 240개, 270개까지도 확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다면체 말고도 뭐 동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트라든가 여러 가지 모양들로 변형시켜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22개를 제시했는데 그 이상도 만들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의 창작력을 동원해서 다양한 것들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학체험전에 왜 그러면 IQ 퍼즐 램프가 등장하게 됐느냐. 제가 IQ 퍼즐 램프를 처음 본 게 2012년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2010년, 2012년. 그리고 체험전에서는 2013년에 처음으로 IQ 퍼즐 램프를 제가 보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어떤 수학적 원리보다는 선생님들이
IQ 퍼즐 램프가 예뻐서 이것들을 직접 가지고 오셨고요. 정말 도안이 없어서 선생님들이 직접 오리고 잘라서 수학 시험 전에 들고 오셨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이 키트로 많이 제작이 돼서 아주 손쉽게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IQ 램프는 예쁘다. 디자인적 요소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조립하기가 쉽다. 그러니까 단순 반복에 의해서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원리만 알면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IQ 램프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그 만드는 동영상이 해외 사이트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성이 있습니다. 아까 9개부터 시작을 해서 120개 그 이상도 많이 만들 수 있는 확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저렴하다. 이게 사실은 처음에 IQ 퍼즐 램프를 도안했던 그것들은 굉장히 고급 램프입니다. 고급. 그래서 현재도 한 10만 원 이상의 고가의 램프로 팔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냥 체험 활동하는 것들은 2, 3천 원에 간단한 재료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소규모로 제작해서 체험용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체험전에서 많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체험전에서 만들기만 하고 거기에 대한 수학적 내용들이 제외된 상태로 수학 체험전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체험전을 하고 나서 남는 것은 원리가 아니라 그냥 아름다운 쓰레기밖에 남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를 가지고 아이들이 예쁜 것들을 만들지만 수학적으로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요. 중학교에서 이것들을 하기가 좋은 것들은 뭐냐면 사각형이나 이런 것들이 중학교 2학년 단원에 그거와 연관시켜서 설명하시기에 적합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중학교 체험활동으로 들고 왔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들은 근래에 수학 체험전에서 보였던 사진, 그 다음에 부스에서 옆에다가 전시했던 그런 포스터 같은 거 하고, 또 하나는 어떤 체험관에 있는 그런 작품 해설, 수학 다면체에 관한 설명인데 뭐 특정한 것을 뭐라고 지칭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부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잘 모른 상태로 계속 쓰이고 있어서 제가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왼쪽에 보면 IQ 퍼즐 램프란 그거는 뭐 가져와서 상관없는데 중간에 내용에 보면 여기에 준정다면체라는 말이 양쪽에 나옵니다. 그래서 준정다면체란 말은 잘못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 준정다면체란 말을 사용하실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준정다면체의 정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좀 전혀 다른 것이라 실제로 12, 20면체와 6, 8면체 이 두 개는 준정다면체에 속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13개의 이런 다면체들은 사실은 반정다면체고요. 오히려 아르키메데스의 다면체라고 설명하시는 게 더 적합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과거에 이제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수학적 책들이 교재들이 전파되면서 일본에서 잘못된 오역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에 그런 것들이 일부 쓰이는 것들 때문에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조심해야 된다고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슬라이드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면체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정다면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플라톤 다면체와 동일하지만 사실은 이것도 약간 내용이 다를 수가 있고요. 우리가 보통 준정다면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준정다면체가 아니고 반정다면체이고, 이것들은 우리가 아르키메데스의 다면체라고 하는 것들이 더 적합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선생님들이 또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들려고 하는 IQ 퍼즐 램프의 다면체는 종류상 카탈란 다면체, 카탈란 또는 카탈랑이라고 하는데 카탈라니아라고도 하고 그 카탈랑 다면체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아르키메데스 다면체 중에서 12, 20면체에 해당되는 다면체의 쌍대 다면체라고까지 선생님들이 설명하시는데 그 내용을 설명하시려면 쌍대란 개념을 설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쌍대 다면체란 내용들이 어떠한 원리로 만들어져 있는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에 지금 아르키메데 다면체의 정의를 제가 잘 정리해 놨는데 요거를 참고하시면 아르키메데 다면체는 모든 면이 정다각형이고, 두 종류, 사실은 두 종류 이상의 정다각형이죠. 그 다음에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와 종류가 같아야 된다. 즉 배치가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단 각기둥과 엇각기둥, 그리고 밀러의 다면체는 제외해야 된다. 1, 2번 조건을 만족하는 다면체들이 굉장히 많고, 거기서 각기둥, 엇각기둥, 무수히 많은 각기둥과 엇각기둥을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의상에 언급이 돼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일 수가 있어서 교육과정에서는 아르키메데스의 다면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르치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정다면체 또는 플라톤 다면체만 교육과정에 언급을 하고, 아르키메데스 다면체나 카탈랑 다면체는 체험전이나 그 다음에 자유학기제 학년제에 활용하는 정도로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IQ 퍼즐 램프는 마름모 30면체다. 카탈랑 다면체 중에서 마름모 30면체다. 여기까지 이 설명은 맞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쌍대 다면체를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쌍대 다면체를 설명할 때 보통 각 면의 중심을 연결해서 이어 만든 다면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맞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틀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다면체에서는 이 용어가 적합합니다. 정다면체 이 5가지 정다면체에서는 각 정다면체의 면의 중심을 연결하면 정사면체는 정사면체, 정육면체는 정팔면체, 정팔면체는 정육면체, 정12면체는 정이십면체, 정20면체는 정12면체를 서로 만들면서 쌍대가 아주 잘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이 입체들은 한 종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체의 중심에서 그 면까지 거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연결해도 또 다른 정다면체, 쌍대가 되는 정다면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아르키메데스 다면체는 두 종류 이상의 정다각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각 면들이 두 종류 이상 서로 다른 종류의 다각형들이 입체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슬라이드에 나온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정12면체에 오각형의 면의 중심들을 연결하면 안에 있는 녹색의 정20면체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다면체에서는 쌍대가 잘 만들어지고요. 근데 아르키메데스 다면체, 사진에 있는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을 보면 검은 것이 바로 12, 20면체고요. 빨간 것이 마름모 30면체인데 12, 20면체의 면의 중심을 연결하면 얘들이 입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네 점이 동일 평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입체가 만들어지지 않고 이상한 입체가, 불가능한 입체가 만들어집니다. 제가 구조물을 하나 가졌습니다. 이게 보이시는가 모르겠는데, 자, 그 그림에 나온 것을 퍼디 프레임으로 구현한 입체입니다. 자, 노란색으로 보이는 안쪽에 있는 노란색 입체가 12, 20면체입니다. 정삼각형 20개와 정오각형 12개로 이루어진 불을 끌게요. 네. 아르키메데 다면체인 12, 20면체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 주황색 입체가 IQ 퍼즐 램프의 근간이 되는 마름모 30면체입니다. 자, 그런데 옆에서 보면 노란색의 삼각형 면하고 오각형 면이 중심에서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오각형의 중심이나 삼각형의 중심을 연결하면 이 네 점들이 사각형이 동일 평면에 있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입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주황색으로 만든 입체를 자세히 보면 바깥으로 나왔죠. 그래서 두 개를 같은 것에 표현하기가 어렵고요. 이 입체 두 개의 입체들은 같은 외접구에
에서 존재하도록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쌍대라는 것을 설명할 때 각 다각형의 면의 중심을 연결해서 만든다라고 하시면 아르키메데스 다면체에서는 틀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설명하실 때는 어떻게 설명하셔야 되느냐? 이렇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면체의 각 면과 꼭지점에 다시 면에는 꼭지점, 꼭지점에는 면을 대응시켜서 만든 다면체를 쌍대 다면체라고 한다. 그러니까 대응이란 말을 사용하셔서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쌍대란 말이 원래 정의 자체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면과 꼭지점을 바꾼다. 이렇게 내용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하실 때 면의 중심을 연결해서 다른 입체를 만든다라고 설명하시면 이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정다면체, 플라톤 다면체를 하실 때만 이게 적용되는 거고요. 그 슬라이드에 그림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깎은 정사면체를 쌍대를 시키면 삼방사면체 뭐 이런 것들이 되고요. 깎은 정육면체를 대응시키면 이것도 삼방팔면체인가요? 삼방육면체. 그 다음에 깎은 정팔면체를 대응시켜서 만든 입체들 뭐 이런 것들이 카탈란 다면체입니다. 그 속에 있는 회색 부분에 파란색 모서리에 회색 입체들이 아르키메데스 다면체고요. 빨간색으로 대응시킨 것들이 그거의 쌍대인 카탈란 다면체들의 그림들을 제가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IQ 퍼즐 램프에서 수학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이것은 제가 2016년도에 학회에 발표했던 내용 중에서 이렇게 수업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내용들을 가져왔습니다. 자, IQ 퍼즐 램프는 우리가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생겼죠. 얘를 구성하고 있는 유닛은 이런 모양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모양. 그래서 이 모양들은 어떤 원리로 되어 있을까? 아까 IQ 퍼즐 램프 홈페이지에 그 내용들이 잘 설명되어 있는데 요것들을 보면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추가되어 있죠. 날개와 고리 모양 추가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도형들은 이거죠. 사각형. 그래서 제가 샘플로 이렇게 빨간색 펜으로 여기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게 보이시나요? 자, 안 보이실 수 있는데 그 옆에 있는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슬라이드에 있는 두 번째 그림하고 똑같이 여기에 ABCD 사각형을 표시를 하면 이것들이 우리가 필요한 사각형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사각형에 대한 종류를 수학적으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 사각형은 무엇일까요? 자, 사각형이 무엇인가는 똑같은 사각형을 돌려도 사각형이 겹쳐지겠죠. 예, 똑같은 사각형 유닛을 겹쳐도 되면 이 사각형은 무슨 사각형일까요? 예, 평행사변형입니다. A하고 C가 각이 같고 B하고 D가 같으니까 이 중학교 2학년에서 사각형의 성질에서 배우게 되죠. 사각형 중에서 대각이 서로 같으면 이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이 내용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보시면 각 A와 각 C가 합동이고 각 B와 각 D가 합동이기 때문에 A, B, C, D는 평행사변형이다라는 것을 중학교 2학년, 물론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중학교 2학년 이상이면 이것들을 대각의 크기가 같다는 것으로 평행사변형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 A의 크기는 얼마고 각 B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각 A는 여기에서 둔각이고 각 B는 예각인데 각 A와 각 B는 과연 얼마일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각 A의 크기는 둔각인데요. 자, IQ 퍼즐 램프를 만들 때 부분적으로 삼각형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오각형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바깥에서는 잘 안 보이죠? 안쪽에서 보면 이 각들이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IQ 퍼즐 램프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속을 거꾸로 안쪽을 보면 다각형들이 잘 보입니다. 자, 그래서 각 A의 크기를 보면 요 슬라이드처럼 각 3개가 모여서 360도를 이루죠. 그래서 각 A의 크기는 120도라고 120도라고 돼야 되죠. 여기 잘못됐네요. 슬라이드가 120도. 120도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 슬라이드를 고쳐야 되는데 제가 틀렸네요. 각 A의 크기는 120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각 B의 크기는, 각 B는 이 오각형을 이루고 있는 각도죠. 그래서 360도를 5로 나눈 72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72도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생기죠. 120도와 72도가 되면 안 되죠. 사각형에서 두 각의 합은 180도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때부터 학생들이 뭔가 선생님과 할 얘기가 생깁니다. 120도와 72도라고 생각했는데 180도를 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문제가 입체가 되는 조건입니다. 360도, 180도가 되면 이 도형은 평면입니다. 그런데 평면에서 각이 줄어들면 이것은 부피를 갖는, 볼륨감을 갖는 입체가 됩니다. 볼록 입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192도가 180도가 될 때 이것이 입체를 갖는 구형 입체가 됩니다. 그래서 과연 A하고 B는 몇 도일까를 수학적으로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각 A 대 각 B는 120도 대 72도, X 대 180-X라고 생각을 하면 A의 각이 계산되죠. 그래서 A를 X라고 놓고 1차 방정식을 1차 연립방정식을 풀면 1차 방정식을 풀면 X는 112.5도, 그다음에 각 B는 67.5도가 됩니다. 입체가 만들어져 있을 때 요거의 각들이 이러한 계산이 나옵니다. 그럼 실제로 이 각들이 정말로 112.5도와 67.5도인지를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대략 한 111도와 69도, 소수점 이하를 생략하고 대략적으로 재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IQ 퍼즐 램프의 유닛들을 실제로 각을 재보면 111도나 112도, 69도나 68도 요 정도 선에서 우리가 입체가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평행사변형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각 A와 각 B가 대략적으로 몇 도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우리가 했던 마름모가 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죠. 마름모. 평행사변형에서 마름모가 되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면 될지 그것들을 아이들한테 꼭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는 조건이 무엇일까? 이 설명을 하면 아이들이 대답을 하겠죠. 여러 가지. 중학생은 중학생답게,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답게. 그런데 대답은 초등학생이 하는 대답이 더 오히려 좋습니다. 가장 직관적인 대답. 자, 이 사각형에서 평행사변이라는 건 이미 보였고,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는 조건은 마름모의 정의를 생각하면 되죠.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결과적으로 요 A의 길이하고 B의 길이가 같으면 마름모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관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느냐? 컴퍼스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얘가 되죠. 자, 여기에 홀을 하나 그렸습니다. 홀을 그렸더니 길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얘는 마름모가 아니라 평행사변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분명히 마름모 30면체라고 했는데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입니다. 뭔가 또 이제 질문거리가 생기죠. 아이들한테 왜 나는 마름모 30면체를 만들려고 했는데 왜 평행사변형으로 유닛을 만들었을까? 자, 그 이유가 아까 IQ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과거의 내용들을 캡처했던 내용인데 요즘 살짝 바뀌었긴 했더라고요. 자, 과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일부러 사각형의 두 변을 늘려서 마름모에서 평행사변형을 만들었다. 왜? 이것들을 늘려놔서 이 입체를 만들면, 자, 입체가 보면 얘가 볼록볼록하죠. 자, 요 사각형에서 얘를 조립할 때 보면 어떻게 조립이 되냐면 이렇게 조립이 되죠. 그러면 길었던 두 평행한 변이 휘어지면서
길이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줄어들면 뭐가 되느냐? 정확하게 마름모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 유닛은 평행사변형이지만 조립을 하고 나면 마름모 상태로 조립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런 것까지 이 디자이너가 수학을 전공하지 않은 디자이너가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놀라운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길이가 요 길이가 훨씬 길어 보이죠. 근데 요 길이는 날개를 위한 거고 실제로 사각형에서는 이쪽 길이가 더 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휘어지죠. 이렇게 휘어져서 조립이 되면서 길었던 요 길이가 줄어들면서 정확하게 마름모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원리를 가지고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원리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수업을 하시면 여기에서 사각형의 내용, 평행사변형과 마름모의 관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쌍대의 개념, 정다면체의 개념, 플라톤 다면체의 개념, 아르키메데 다면체의 개념, 카탈란 다면체의 개념, 이런 것들과 연관시켜서 수업을 하시면 이것이 1시간짜리 수업이 아니라 2시간짜리 수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수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 건데, 만드는 것들은 사실은 여기 오늘은 사실은 중요한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원리를 설명할까 하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혼동되지 않게 만들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유튜브 링크도 했는데 이것은 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만들기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면 작동되나요? 네. 만드는 방법들이 여기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동영상을 보면서 따라해서 만들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단순 반복이기 때문에 만들기는 아주 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을 이렇게 안 만들고 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자, 아이들을 만들다 보면 수업을 해보시는 선생님들은 알겠지만 얘를 조립할 때 한 방향을 일정하게 조립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이렇게 조립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조립합니다. 방향 두 개가, 얘가 겉과 안이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한 방향으로 처음부터 이 방향으로 조립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이 방향으로 조립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은 보통 A라는 방향으로 조립을 하다가 가끔 B라는 방향으로 조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혼선을 안 가져올 수 있을까요? 물론 일부 제품은 겉하고 안이 색깔을 다르게 만든 제품도 있고요. 한쪽에다가 무늬를 집어넣어서 꽃 모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양을 집어넣어서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또 이것을 꽂을 때 아까 설명드렸던 예각하고 둔각을 혼동해 가지고 꽂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자, 쉬운 방법은 아까 예각을 말씀드렸던 두 군데에다가, 요 예각에 해당되는 두 군데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습니다. 처음에 헷갈려하는 학생도 있다고 하면 이렇게 점을 찍고요. 또 똑같이 계속 각 30개의 입체니까 각 입체마다 두 개씩 점을 찍으라고 그래서 60개의 점을 찍습니다. 그렇게 점을 찍은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점을 찍은 것들끼리 만나게끔 하면 되겠죠. 점을 찍은 것은 점을 찍은 것끼리 만나고, 점을 안 찍은 것은 안 찍은 것끼리 만나도록. 그래서 제가 몇 개만 해볼게요. 자, 점을 찍은 것이 있으니까 점을 찍은 거에 다시 꽂아서 안 찍은 것끼리 만나고, 다시 지금 점 있는 데에다가 다시 점 있는 것을 꽂아서 꽂고, 여기 점 있는 부분이니까 점 있는 것을 꽂아서 집어넣고. 자, 그러면
점 찍은 5개가 한 곳에 모이고 점 안 찍은 것들이 2개씩 모이는데 하나씩 더 해야 되고요. 점 바깥에 점 있는 것들은 5개, 여기에 5개가 모이고 여기에 5개가 모이면 되겠죠. 점을 찍으면 좋은 것은 점을 찍은 면이 표면이기 때문에 얘가 뒤바뀔 염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30장 모두에다가 똑같은 방향으로 예각이나 둔각 정하기 나름인데 저는 그냥 5에다가 예각을 찍어서 이렇게 도형을 조립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들이 혼동 없이 뒤바뀌는 일이 없이 와르모 30면체, 우리가 보통 IQ 퍼즐 램프라고 하는 이런 입체들이 이상 없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것들이 이런 입체가 되고요. 이렇게 또는 제가 이제 설명을 위해서 여기다 숫자를 써놨는데요. 3, 5, 5. 이것이 5개가 모이는 것은 A는 3개가 모이니까 여기 3을 썼고 5개가 모이는 곳에는 5를 썼습니다. 3, 5, 3, 5. 얘가 계속 반복돼서 이렇게 숫자를 써놓으면 3, 5, 3, 5가 계속 반복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IQ 퍼즐 램프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색상이 있는 키트들이 있기 때문에 색상을 뭐 노란색, 파란색 다양하게 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체험 활동을 하시려면 색깔을 가지고 IQ 퍼즐 램프는 몇 가지 색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체험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색으로 표현하는 방법, 그 다음에 2색은 가능할까요? 2색은 가능은 하지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꼭지점에 3개 또는 5가 모여야 되기 때문에 3이나 5의 그런 배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2는 의미가 없고요. 3가지 색깔도 의미가 없고, 그래서 보통 5가지 색깔 혹은 6가지 색깔로 표시하는 것이 재밌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런 문제를 내보시면 어떨지 제가 문제를 내자고 하면 5색으로 얘를 표현하는 방법, 단 균일하게, 균등하게 5색으로 표현하는 방법하고 6색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5색으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재 수업에 적용시켜서 해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5색깔로 표현하는 방법. 6색깔은 오히려 더 쉽습니다. 6색깔은 여기 지금 표현한 것이 있는데 6색깔로 표시하면 결과적으로 몇 개씩 사용되면 되나요? 6색깔. 5색깔로 표시하는 거구나. 5색깔로 표시하는 거 보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빨간색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표시되겠죠. 그래서 요것들의 위치가 요것들을 이용을 해서 표시해도 되고요. 6색깔로 표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됩니다. 자, 이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요 IQ 퍼즐 램프를 같이 천천히 한번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5개짜리 아까 표시했던 거에다가 계속 같은 방법으로 꽂으면 되겠죠. 색깔 표시한 게 없으니까. 자, 5개 표시한 곳에, 자, 여기는 3이라는 숫자고 여기는 5라는 숫자입니다. 3은 여기 있는 둔각이겠죠. 3을 꽂아서 돌리면 되는데, 제가 조립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3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5는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됩니다. 그래서 5개짜리니까 꽂아서 시계 방향으로 꽂으시면 되고, 계속 5는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꽂으시면 되고, 자, 이건 보통 선생님들이 보통 체험에서 쓰는 것보다는 조금 큰 모양의 입체라 입체가 좀 커지긴 하는데요.
자, 만드시다가 안쪽을 꼭 한 번씩 보셔야 돼요. 만드시다가 안쪽을 보시면 안쪽에 조립되는 과정에서 마름모가 잘 보이죠. 마름모가. 예. 조립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사각형은 마름모가 됩니다. 예. 바깥에서 보시면 마름모나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고 바깥에서는 오히려 오각형이나 삼각형이 잘 보이는데, 예. 안쪽에서 만드시다 보시면 마름모가 보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름모 30면체는 12, 20면체의 쌍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오각형이나 이 삼각형 12, 20면체가 오각형과 삼각형으로 된 입체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잘 보입니다. 보통 IQ 퍼즐 램프를 조립할 때 소요되는 시간은 정말로 이것은 학생마다 틀립니다. 짧게는 한 10분 정도, 많이 만들 때는 하나 만드는데 10분도 소요되지 않고 한 7, 8분이면 만들기도 하는데, 학생들은 보통 한 30분 정도 제가 보기엔 소요가 돼요. 그 다음에 점을 찍고 만들면 한 10분은 단축이 됩니다. 예, 보통 학생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방향이 처음부터 한 방향이 아니라 중간에 방향을 바꿔서 5개를 꽂지 못하고 4개를 꽂을 공간밖에 나오지 않아서 중간에 이상한 모양으로 변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수업할 때는 아이들한테 점을 찍어서 하는 것을 권장하고, 그것들이 익숙해진 상황에서는 점 없이 그냥 조립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학생들한테 자신감을 주어서 아이들이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하고, 또 동아리 활동을 할 때 보조 도우미로 이것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수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5개가 마지막 남았는데 5개만 꽂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립해 놨던 건데, 만드실 때 손으로 이렇게 휘어가면서 만드시면 좋고요. 맨 마지막에 한 장을 꽂으실 때는 홈이 좁기 때문에 이 두 장을 동시에 집어서 안쪽에다 넣고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립을 하시면 마름모 30개로 만들어지는 IQ 퍼즐 램프를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40여 분 동안 저하고 IQ 퍼즐 램프와 그 원리들을 공부해 보셨는데, 수업 시간에 잘 적용하시면 아주 재미난 프로그램, 또 여기에서 다양한 모양으로 확장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으로 연계시켜서 뭐 1시간이 아니라 5시간, 6시간 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확장할 수 있으실 겁니다. 꼭 한번 수학 시간에 혹은 주제 선택 시간에 도전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시간을 맡은 구미현일중학교 교사 이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하고 함께 할 두 번째 체험 프로그램은 아크릴 무드등 만들기입니다. 테셀레이션을 이용한 아크릴 무드등 만들기 수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할 내용들의 순서를 말씀드리면, 테셀레이션이란 무엇이냐, 그 다음에 테셀레이션의 다양한 수업 사례, 그리고 테셀레이션 아크릴 무드 등 도안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아크릴 무드 등 재료를 소개하고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테셀레이션이란 선생님들이 수업 중에 많이 사용을 하시고, 특히 1학년들 수업하실 때 많이 사용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테셀레이션이 뭔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일정한 형태의 도형들로 평면을
빈틈없이 채우는 것을 테셀레이션이라고 하고요.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는 애셔의 작품이 있겠습니다. 정다면체로 만드는 테셀레이션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정규 테셀레이션, 반정규 테셀레이션, K 유니폼 타일링,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되고요. 한글로 하면 K 균일 타일링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셀레이션으로 검색을 하는 것보다 타일링으로 검색을 하는 것이 해외의 다양한 자료들을 쉽게 접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먼저 정규 테셀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평면을 한 종류의 정다각형 타일만을 써서 만드는 것인데 정다각형은 내각의 크기 합, 그래서 한 꼭지점에서 세 가지, 네 가지 이상의 정다각형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정육각형 3개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테셀레이션과 정사각형 4개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테셀레이션, 정삼각형 6개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테셀레이션,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쉽게 정다각형 수업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반정규 테셀레이션은 한 변의 길이가 같은 두 가지 이상의 정다각형을 이용해서 평면을 채우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임의의 점에서 정다각형의 구성이 같은 경우, 그 경우만 따지면 총 8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8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꼭지점에서 정다각형의 구성이 다른 경우, 이거는 굉장히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요. 수업을 하시면서 스티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가 하시게 되면 수업 마지막에 알려드리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스티커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보면 정다각형 중에 아까 제일 처음에 정규 테셀레이션에서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육각형 이렇게 세 가지만 있어서 오각형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오각형 테셀레이션이 정다각형이 아닌 경우에 총 15가지, 지금 제일 오른쪽 밑에 있는 테셀레이션이 2015년 마지막으로 찾은 15번째 유형의 오각형 테셀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15가지밖에 없다는 것도 고해에 증명이 되었는데 사생 문제와 마찬가지로 컴퓨터를 이용한 증명이기 때문에 수학적인 증명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설명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오각형에 대한 아쉬움은 펜노즈 타일링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펜노즈 타일링은 로저 펜노즈 노벨상을 최근에 수상을 했죠. 그래서 화면에 나오는 오른쪽에 있는 분이 로저 펜노즈라는 분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교수로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유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은 정오각형을 이용하고요. 두 번째 유형과 세 번째 유형 P2, P3는 정오각형을 잘라서 만든 조각들을 이용해서 만든 테셀레이션입니다.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오각형 테셀레이션과 제일 오른쪽에 보면 펜노즈 타일링을 이용한 아크릴 무드 등 작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 펜노즈 타일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한국어 번역을 하셔서 보시면 자료를 쉽게 얻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 보면 지금 현재 다양한 수학체험센터나 수학문화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있는 펜노즈가 서 있는 바닥처럼 수학적인 문양이 있는 타일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에 보이는 장면은 펜노즈가 근무하고 있는 옥스퍼드 대학의 수리광 연구소 앞에 있는 바닥을 테셀레이션으로 펜노즈 타일링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바닥이 굉장히 심플한 경우들, 그런 경우들만 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수학적인 문양들이 쉽게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수학문화관이나 수학체험센터들에 만들어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테슬레이션 수업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인데요. EBS Math라는 사이트에 있는 세 가지 시리즈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상을 보시면 다각형의 변신, 그래서 그라나다에 있는 알람브라 궁전, 성인분들은 알람브라의 궁전이라는 드라마에 익숙하실 텐데요. 이 궁전 안에 있는 문양들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궁전에 보시면 다양한 수학적인 문양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궁전을 통해서 테셀레이션의 도입 부분 설명을 하시면 좋고, 두 번째 영상은 다각형의 변신이라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테셀레이션이 항목적인 부분을 설명을 하는 영상들이 나와 있는데요. 경복궁에 있는 꽃담에 대한 내용들, 여기에서 보시면 사각형과 삼각형과 육각형 테셀레이션을 꽃담에서 발견을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항목적인 테셀레이션 문양에 대해서도 수업에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아이들한테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상은 테셀레이션 하면 떠오르는 수학자죠. 수학자라고 할 수도 있고 미술가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애셔의 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알람브라 궁전에 애셔가 굉장히 영감을 받아서 테셀레이션을 수학자와 협업하여 만들게 되었는데, 이 테슬레이션의 시작,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도 애셔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세 가지 시리즈를 이용해서 학생들과 다각형 수업을 시작을 하시면서 테슬레이션을 도입을 하시면 수업에 굉장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테슬레이션의 수업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명을 드릴 내용은 테슬레이션 텀블러입니다. 코로나로 이 텀블러 사용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기가 직접 만든 테슬레이션 작품을 가지고 텀블러를 만들어서 수업에 활용을 하고, 수업이 끝난 뒤에도 학생들이 이렇게 물 마시는 데 사용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작품은 안산 반월중 임상은 선생님의 수업 작품입니다. 두 번째는 머그컵입니다. 전사 아트를 이용해서 머그컵에다가 아이들이 만든 테슬레이션 작품을 이렇게 머그컵으로 제작을 하는 것도 수업에 굉장히 아이들이 반응이 좋았습니다. 화성 반송중학교 김진희 선생님의 수업 작품입니다. 세 번째 왼쪽 그림은 버튼 프레스를 이용한 테슬레이션 손거울입니다. 경산수학체험센터에서 수업한 사례인데요. 이 스티커들은 지금 위쪽 두 개의 소슬금 같은 경우는 수학 교구 사이트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아래쪽 두 부분은 주문 제작하여 만든 스티커인데,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이따가 마지막에 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주문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테셀레이션 스티커를 이용한 그립통 만들기, 부산 구남중학교 김지현 선생님의 수업 작품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수업 주제죠. 테셀레이션 아크릴 무드 등입니다. 이것은 제가 레이저로 작업을 해서 애셔 미술전에서 사용을 했던 작품들인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만들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정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대단한 작품들을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애셔의 얘기도 하시면서 다양한 테셀레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테셀레이션 아크릴 무드 등이 수학 교구로 사용이 된 계기를 설명을 잠깐 드리면, 처음에 아크릴 무드 등이 제가 좀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아서 찾아보니까 시중에 제일 처음에 판매를 될 때 많은 대로 판매가 되어서 학생들이 체험하기에 굉장히 고비용의 체험 교구였습니다. 그러다가 폐업한 공장에서 이걸 싸게 내놓은 곳이 있어서 그곳에서 한 2,000원 정도의 가격대로 수업에 사용할 수 있는 교구를 구매를 해서 선생님들한테 소개를 드리면서
아크릴 무드 등이 수업에 활용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지금은 한 3,000원, 4,000원대까지 갔다가 네이버에서 잘 검색을 하시면 2,000원대로 충분히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수업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인 만큼 학생들하고 즐겁게 한번 수업에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제 아크릴 무드 등을 만들려면 이 도안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도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글에서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한글에서 글상자로 여기 98mm, 95mm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측정을 해보니까 최근 제품은 조금 길이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크릴 무드 등에 아크릴을 꽂은 상태에서 가로 측정을 해보시면 가로가 98mm고요. 높이가 예전보다 많이 길어졌더라고요. 10.6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사이즈를 하는 것이 아니라 꽂았을 때 위로 나와 있는 부분의 사이즈를 측정하셔서 글상자로 채우기를 검은색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체 속성에 가셔서 이렇게 검은색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안들, 학생들이 만든 도안이라든지 요즘 테스라는 PC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아이들하고 테슬레이션 도안을 만드셔도 되고요. 요즘은 휴대폰들이 굉장히 아이들한테 보급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휴대폰 플레이 스토어에서 테슬레이션을 검색을 하시면 아마 첫 번째로 검색되는 앱을 사용을 하시면 학생들하고 다양하게 테슬레이션 도안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도안들을 저장을 하셔서 출력을 하시면 도안이 되긴 하지만 작업을 하실 때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안을 한글에서 좀 전에 만든 글상자 안에다가 붙여 넣기를 하셔서 그림의 개체 속성에 가셔서 이 밑에 있는 흑백 또는 회색조 뭐 이런 것들을, 아니면 그림 반전 등을 이용해서 하시는 것이 좋은데, 그림 반전은 뭐냐면 이 테슬레이션 도안을 만드시고 작업을 하신 다음에 이쪽으로 지금 새긴 부분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꽂은 상태에서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게 두 겹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쁘게 안 보이고요. 그래서 새긴 부분이 뒤쪽으로 가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글자를 반전을 해 주셔야 이쪽에서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글자 같은 것들을 새길 때에는 반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만든 작품에 글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좌우 반전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워포인트에서도 이렇게 도안을 만드실 수 있는데요. 파워포인트에서는 그림 도구에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색이라고 있습니다. 색이라는 도구에 가시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그 옵션들을 이용을 해서 도안의 그림을 흑백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근데 출력을 하실 때 파워포인트에서 출력을 하면 정확한 사이즈로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인쇄 옵션에 가셔서 여기 전체 슬라이드 거기에 가셔서 용지에 맞게 크기 조정을 하는 것을 체크를 해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머그컵 작업을 할 때에도 도안을 출력을 할 때 마찬가지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로 이미지를 출력을 하실 때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출력이 안 된다. 그 이유는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니까 한번 확인을 해서 출력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크릴 무드 등 재료 소개 및 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학교 아이들이 만든 영상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재료로 아크릴 판이 있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무드 등 본체는 그대로 두고 아크릴만 여러 개 구입을 하셔서 한 명이 여러 개의 작품을 가질 수 있도록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이프, 그 다음에 철필이 없으면
송곳등을 이용을 하셔도 좋고요. 뭐 칼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니까 사용 전에 학생들의 안전을 주의를 당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동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진동하면서 새기는 건데 나무나 아크릴 등에 새길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안전해서 손이 닿아도 다치지 않으니까 학생들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고요. 직선 부분을 그릴 때 필요한 것이 요 자, 그 다음에 도안을 아크릴에 붙일 때 쓰는 테이프, 테이프를 제가 안 가져왔네요. 테이프를 이용해서 먼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도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필름을 제거를 안 하고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크릴 양쪽에 보면 이렇게 필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 필름을 반드시 제거를 하시고 작업을 하시는데 필름을 제거하고 나서는 여기 이제 스크래치가 생기지 않도록 학생들에게 주의를 부탁을 드리고요. 도안을 테이프로 고정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고정을 시키지 않으면 작업을 하면서 움직여 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진동펜을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 진동펜은 사용 전에 반드시 학생들이 연습을 해볼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 시간을 주셔야 아이들이 직접 그림을 그리는데 정확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동펜을 이용해서 하나의 연습용 아크릴 두시고 거기에다가 아이들이 내가 원하는 그림이 그려지는지 제 이름을 제가 한번 붙여보면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술인데 제 이름을 써보니까 이렇게 그려지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선이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연습을 충분히 시키신 뒤에 이 진동펜을 사용을 하시면 수업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작업을 하시다가 내가 어디만큼 작업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작업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실 경우에는 아크릴 무드 등 여기를 연결을 하셔서 이렇게 연결을 하셔서 비추면서 하시면 내가 새기고 있는 부분이 제대로 새겨지고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크릴 무드 등을 직접 만들어 보시면 굉장히 좋은데 제가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안을 붙여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시다가 이렇게 중간에 잘 새겨지고 있는지 한번 비춰보시면 확인을 해가면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철필과 진동펜의 차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변형을 누르면 일부분만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는 선은 철필로 작업을 한 부분이고요. 요 굵은 선은 진동펜을 이용해서 작업을 한 부분인데 선은 제가 봐서는 철필이 훨씬 좋고요. 진동펜은 면을 채색할 때, 면을 긁어낼 때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면 부분을 채색을 할 때 진동펜을 이용을 하시면 굉장히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아크릴을 가지고 다양한 작업을 하시고 싶으시면 하얀 마카펜이 있습니다. 흰색 마카펜을 이용을 하시면 하나의 아크릴 무드 등을 가지고 여러 번 수업에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부록으로 제가 공예 작품을 가지고 수업에 활용한 예시를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네온 공예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여기 있는 옥스퍼드 대학을 검색을 하다가 아까 펜노즈 쪽으로 검색을 하다가 옥스퍼드 대학에 이렇게 네온 사인 와이어로 조건부 확률 작품이 있는 것을 보고 현재 판매되고 있는 와이어를 LED 네온 사인 와이어를 가지고 만든 요거는 수업 사례인데요. 이렇게 수학적으로도 활용을 해보니까 뭐 한붓 그리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수학식들 이런 것들을 수업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도전하려고 하고 있는 공예 작품들이 자이언트 얀을 가지고 이런 매듭 방울, 매듭 수업을 하면서 사용을 하는 것과 그리고 자개 공예를 가지고 다양한 수학적인 표현들 이런 것들을 수업을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가격들이 굉장히 다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들진 않습니다. 요즘 수업에 선생님들이 많이 활용하시면 그만큼 가격이 저렴해지고 수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전에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도 다양한 공예 작품들을 보시고 이걸 수학에 사용을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들이 있으시면 공유를 해주시면 저도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테셀레이션을 이용한 아크릴 무드 등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테셀레이션 스티커 수업, 스티커를 구매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